봅시다. 4차함수 그래프 개형 4가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오늘의 이렇게 맨날 고민하는데 난이도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3차함수 기본 있잖아. 그 비율관계는 아니더라도 그거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차함수는 지금 하는 것까지 아셔야 되는데 최대한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우리가 모르니까 미분에서 그걸 가지고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유추한다라는 거는 뭐 기본적인 성질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되게 중요한 어떤 성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열심히 뭘 했냐면 그 문제를 좀 약간 소팅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기본 문제 그거를 좀 연습할 수 있게 해봤는데 딱히 이게 막 마음에 들진 않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신 분 있다, 뭐 좀 적용을 해보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뽑아드릴게요. 그 뭐 딴 데 그 AI 맡겨가지고 해놓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60 몇 개 정도 뽑아놓긴 했는데 기본 문제. 근데 그냥 여기 있는 거 다시 적용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드릴 테니까 그거 좀 말씀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4차함수 할 때 어떤 형태가 있냐면 그 정상 형태, 이 정상일 때 그러니까 이게 3차함수에서 기본이 된단 말이에요. 3차함수에서 기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F'이면 얘가 변곡점이거든요. 여기서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쓱 간다라고 보면 얘가 이렇게 딱 가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어떤 넓이와 이만큼의 넓이가 지금 무슨 층을 이룰까? 대칭을 이뤄요. 대칭을 이루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미리 그냥 알아두세요. 얘는 그러니까 이 넓이가 S고 이 넓이가 S면 그러니까 적분해서 그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린다고 보면 반드시 이쪽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럼 이게 이만큼의 넓이가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지금 이쪽 y 값이랑 자 이쪽 y 값 차 있잖아요. 이만큼 차 얘가 S인 거야. 그러니까 이 넓이가 이 y 값 차랑 똑같아요. 넓이가 y 값 차랑 똑같아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넓이가 S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 올라갈 거라는 얘기야. 돼요? 그럼 성립하는 거야 무조건. 자 그러면 이만큼도 S니까 오씨 똑같네? 근데 자 이 3차 함수는 반드시 여기 있는 변곡점에 대한 무슨 대칭이라 그랬죠? 점대칭이라 그랬죠?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거야. 똑같아. 얘는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약간 제로섬 게임 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게 꼭 이렇게 생겨 먹으리란 보장은 없단 말이야. 그럼 얘를 가지고 옮겼다? 옮겨서 자 이렇게 된다? 되고 그래요. 너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그래요. 자 그럼 얘를 올려봅시다. 묵 하고 올렸어요. 쓱 이렇게. 그럼 얘를 S1이라고 하고요. 얘를 S2라고 하겠습니다. 돼요? 그럼 누가 봐도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 자 그럼 여기는 내려갔다가 찔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야. 돼요? 그쵸? 자 그럼 생각해봐. 이 넓이가 이 y값 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만큼이. 얘는 이게 S1인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까지 내려갔을 때 이만큼의 길이가 이쪽 무슨 수가 되는 거야? S수가 될 거란 얘기야. 돼요? 근데 봐봐. 얘가 기준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만큼의 길이가 뭐 할 거란 얘기야? 짧을 거란 얘기고요. 이만큼의 길이가 겁나 길지 않을까? 돼요? 그렇지 않겠니? 그럼 여기서 짧을 때는 얘도 짧고요. 길 때는 얘도 길 거란 이야기야. 돼요? 근데 얘는 봐봐. 얘랑 지금 어때? 똑같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와 저만큼의 길이도 결국 뭐 할 거란 얘기야? 같을 거란 얘기야. 돼요? 그렇잖아? 그럼 여기서 겁나 중요한 게 뭐냐면 4차함수 정상 그래프를 그릴 때 겁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좌우 폭이 작으면 상하폭도 작아요. 좌우 폭이 크면 상하폭도 크고요. 좌우 폭이 같으면 상하폭도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면 좌우폭의 포커스를 두시면 되고요. 그럼 도대체 좌우폭을 어떻게 할 거냐? 이쪽은 F'X 이퀄 0 되는 X 값으로 기인합니다. 이렇게 기인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F'X 이퀄 0 되는 X 값이 마이너스 1하고요. 0하고요. 2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만큼의 길이는 1이고요.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나 얘기야? 2란 얘기야. 돼요? 그렇잖아. 그럼 누가 봐도
이게 만약에 그리고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래. 최고치 한계수 양수면 저런 식의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멈칫, 0일 때 멈칫, 그다음 2일 때 멈칫인데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간다는 이야기야. 돼요? 왜냐면 여기 좌우폭이 작으니까 상하폭도 작을 수밖에 없다고. 그럼 여기 좌우폭이 크니까 상하폭도 클 수밖에 없어. 왜? 도함수에서 생성되니까 이게 이 그래프가. 그럼 얘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 넓이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 왜? 여기에 기준으로 대칭이 됐으니까 이게 기본이야. 얘가 기본형인데 그때 똑같았는데 그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짧아져. 그럼 상대적으로 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 얘는 길어진다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넓이가 이쪽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쪽은 좌우폭이 작으면 얘는 상하폭이 작을 수밖에 없고요. 좌우폭이 커지면 상하폭이 클 수밖에 없고 좌우폭이 같으면 상하폭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돼요? 엄청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이게 매년 나오거든. 내가 선수를 칠게 그냥. 선생님 이거 한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죽여버리겠어요. 이게 되겠니? 말이 돼요? 안 돼 제발. 그죠? 맨날 물어봐. 이렇게 안 돼? 뭐 노벨상 받기 그죠? 3차 함수의 새로운 모양입니다. 그죠? 약간 4차원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니 블랙홀 같은 느낌. 그러니까 높이가 같은데 이게 같은데 좌우폭이 다를 수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야 이쪽은. 왜냐면 여기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쪽 좌우폭과 상하폭은 여기서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그 0 되는 게 마이너스 2하고요 0하고요 2라고 치면 그냥 무조건 이거야. 정확하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만큼 해서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2. 돼요?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많이 나오게 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알아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야.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W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폭이 얼마냐에 따라서 상하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셔도 4차 함수는 어떻게 보면 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 17번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4차 함수 있죠. 자, 봐봐. CF 3차 함수는 반드시 모든 함수가 뭐냐면 변곡점에 대한 점 대칭이야. 무조건 모든 함수가. 근데 4차 함수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은 선 대칭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럼 그 가능한 게 선대칭인 게 뭐냐면 이쪽은 이 그래프야. 좌우폭 같은 거. 좌우폭 같은 함수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 선대칭 가능하다. 근데 그거는 좌우폭이 같은 함수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되게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구별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17번을 볼래? 17번. 18번은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다는 이야기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17, 18 이렇게 또 봅시다. 17번. 자, 원점을 지나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는 4차 함수가 있는데 다음 무조건 만족한대요. 집에 가고 싶죠. 그죠? 표정이 굉장히 급격하게 어두워졌거든요. 화이팅이죠. 끝나면 가잖아. 당당히 갈 수 있잖아. 그죠? 4시에 끝내준다니까? 물론 질문 남은 사람은 질문하시면 되는데 나름 매번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기대가 매번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도 별로 궁금한 게 없나 봐. 그죠? 큰일 났어. 자,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잘 가르쳤던가 너네가 엄청 잘하든가. 후자겠죠? 그치? 그렇잖아. 인정. 자,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17번. 야, 나름 그래도 이게 나름 내 수업했을 때 애들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이해를 좀 잘했던 부분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제발 꼭 질문 좀 해주세요. 자, F 저번에 내가 이미 또 해놓은 게 있어요. 또 안 되면 또 해야지 뭐. 이거 이퀄 F 2-X입니다. 얘를 보고 주기가 4네요? 씩 이렇게 웃으면 이빨을 탁 이렇게 때릴 수도 없고. 그죠? 구별하는 방법 알려줬잖아. 같은데 두 개를 더했더니 뭐가 나왔어? 4. 평균이 얼마란 얘기야? 2. 그치? 그럼 X는 뭐에 관한 대칭일까? 이쪽은 2에 관한 대칭. 그럼 얘가 무슨 대칭이라고? 선대칭이라고. 그럼 좌우폭이 뭐 할 거다? 같을 거다라는 얘기야. 돼요? 이거야 그냥.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아야 돼. 무조건 미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얻어내야 돼. 여기서 최대한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고요. 최고차 한계수 1이니까 W자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게 1이고요. 얘는 1이 된다. 여기 2에 관한 대칭이니까 얘가 2고요. 그럼 얘가 1이래. 그럼 이거 상하폭 어떻다고요? 같다고. 그럼 좌우폭도 어떨까? 같겠죠. 그럼 이거 얼마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돼야 돼. 근데 아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연결을 못 시킬 거거든요. 여기서 연결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랑 여기는 연결을 못 시킬 거야. 근데 공부를 좀 했다면 여기서 또 그게 나와. 고일수학이 이것도 고일수학입니다. 빼남수. 그냥 각각은 모르거든. 정확히 모르거든. fx라고 그냥 쓰세요. 얘 몰라. 모르는데 이거야. 근데 정확히 함수값이 안 나와 있거든.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으세요. 그으면 돼. 그거. 자, 그래. 그리고 너 땡기는 알파벳 있니? H요. H 이렇게 합시다. 그죠? 재채기 같은 느낌이야, 그죠? 자, 그러면 H야. 그럼 딴 건 모르겠는데 fx만 가지고 보면 절대 안 돼요. 네이버 안 되고. 자, 마이너스 h입니다. 이 순간. 그럼 4차식에서 상수를 뺐다? 그럼 갑자기 이거 3차식이 되진 않잖아. 그리고 여기 만나는 게 누구랑 누구에서 만나고 있니? 1과 3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그럼 얘를 가지고 x 빼기 1하고 x 빼기 3이 근일 수밖에 없는데 깜찍하게 둘 다 무슨 근이란 얘기야? 지읒으로 시작되고 기억으로 끝나는 거죠. 중근이잖아. 그럼 뭐가 붙으면 돼요? 제곱. 힘들어. 자, 여기 제곱, 여기 제곱. 이겁니다. 이거지. 그러면 H 어떻게? 라고 하는데 제발 문제를 보세요. 무슨 점 지난다 그랬죠? 맞죠? 그럼 F0은 0입니다. F0은 0이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은 0이고 0 빼기 H니까 마이너스 H가 0 대입하면 1이 뭐예요? 0 대입하면 9니까 9라는 거죠. 그럼 H는 이쪽은 마이너스 9고 여기 그냥 마이너스 9라고 쓰면 되니까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뭘 구하라고 했냐? 그럼 여기는 극대값을 A라고 했으니까 극대값은 2를 대입한 게 극대값이야. 누가 봐도 2를 대입한 게. 그럼 깜찍하게 여기다 2 대입하고 멸망하지 말고 여기를 무슨 넣스 9라고 바꿔서 마이너스 9라고 바꿔서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고일수학이죠. 그래서 얘는 어디서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빼남수는 엄청나게 중요해. 빼남수는. 물론 근데 내가 만든 거예요. 어디였더라? 어떤 애가 나한테 질문했거든. 다른 인간 강사 거 질문했는데 이거 차의 함수라고. 차의 함수. 선택지를 많이 드릴게요. 알아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차의 함수라고 하든지 빼남수라고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알겠죠? 뭐라고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얻어내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로 하고 싶으면 이걸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왜냐면 이것도 비율관계가 있거든요. 비율관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하나만 있진 않을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되 나는 그냥 이게 좀 편해 보여서 이렇게 간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18번까지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18번. 자, 18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18번 바로 갈게요. 그래서 4차 함수는 이게 중요해. 좌우폭, 상하폭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쪽은.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정상 그래프고요. 선대칭 가능하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선대칭이 아니라 선대칭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는 좌우폭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림과 같이, 그러니까 이거 풀 수 있는 사람들은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만약에 풀 수 있으면 그냥 푸시면 돼요. 1차 함수 fx 그래프랑 최고차 함수가 4차 함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최고차 함수 1인 4차 함수 이렇게 됩니다. 얘가 4차인데 최고차 함수니까 x 4제곱으로 시작할 거고요. 이쪽은 1차야. 이쪽은 1차야.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마이너스 2와 1인 두 점에서 접하는데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고요. 이쪽이 1인 거예요. 근데 이게 fx가 이제 얘가 gx래. 각각은 모른다니까? 각각은 모르는데 fx-gx라고 썼을 때 그때 뭐가 될 거냐? 어차피 얘가 4차고요. 이게 1차니까 두 개를 빼면 3차라고만 하지 말라고요. 두 개 빼면 몇 차? 4차. 그럼 근 몇 개? 4개. 그죠? 자, 근데 이미 근이 여기 중근 저기 중근 나와 있답니다. 그죠? 돼요? 그럼 얘 두 개를 빼면 이게 fx-gx면 그냥 이거를 이렇게 바꿔버릴 수,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얘가 fx 빼기 gx의 그래프 그냥 이거야. 그래서 뺀 함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거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거든. 얘를 x축으로 바꾸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게 gx니까. 그러니까 얘를 축으로 봐서 이렇게 보는 이게 이걸 그냥 우리가 알아보게 바꾼 게 이렇게 바꾼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이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접하고 1일 때 접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거 자체를 최고차 함계수 1인 4차니까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그 다음 곱하기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fx 빼기 gx 끝이잖아. 여기 접하고 저기 접하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게 빼남수야. 그러면
무슨 폭이 같은 거예요? 상하폭이 같은 거 아니야? 그럼 무슨 폭도 같을까? 좌우폭도 같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 평균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겁나 친절해. 딴 것도 아니야. hx를 되게 친절하게 이거라고. 아 뭐야 이거 페이크네? 자, 4차 함수 gx구나. 그죠? 이 gx 빼기 fx네. 이게 gx였네. 이게 gx고 이게 fx네. 자, 그럼 겁나 친절한 게 gx 빼기 fx를 hx라고 두고요. 그게 이거라니까? 그럼 여기에 극대니까 그냥 h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야.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시면 답이라는 얘기야. 돼요? 알겠죠? 그냥 그게 끝이야. 이게 뭐가 있니 이게? 그래서 얘가 더 중요해 오히려. 4차 함수는. 그러니까 비율 관계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얘는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9번, 20번 하면 또 니네가 표정이 안 좋아질 것 같거든. 그래서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최대 최소와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에 대해서 여기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최소와 미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거의 대부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돼요. 최대 최소 미분. 그러니까 그래프가 짱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거 그래프만 잘 그리면 방정식, 부등식이건 뭐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최대 최소와 미분은 얘는 미분은 그냥 얘는 그래프야. 그냥 그래프를 잘 그리잖아. 그리고 여기에 그래프 플러스 어떤 그 범위거든요. 범위. 그러면 되게 생각보다 이런 거다. 만약에 fx가 아마 되게 많이 봤을 거야. x 3승 빼기 3x, 특히 이런 거 되게 잘 나온다.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중에서 이쪽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딱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뭐 플러스 1쯤 간다고 쳐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최대 최소와 미분은 우리가 그때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걸 배웠거든요. 최대 최소 정리?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무슨 속 함수면 연속 함수면 폐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보면 이쪽은 이쪽 어딘가 둘 중 하나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고요. 이쯤 어딘가에서 최소값이 나올 거라는 얘기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의 기본은 이거다. 여기의 기본은 그냥 극대와 극소와 구간의 양 끝점을 봐서 양 끝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끝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얘가 최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고요. 가장 작은 게 최소인 거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순간 이거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자, fx 이퀄 x 3승 빼기 3x 제곱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구간이 있어야 최대 최소가 나올 거야. 이쪽은. 돼요? 그럼 보자. 이거 없으면은 뭐죠? 우리가 배웠던 거죠. 비율관계 2대 1짜리 접교잖아. 돼요? 그럼 여기는 x 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3이 될 거고요. 거기다 플러스 1인 거야. 그러면 1을 이야 그리시면 y는 1이 되고요.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가 0이고 이쪽이 3일 거라는 얘기야. 돼요? 그럼 여기 뭐야? 몇 대 몇이야? 2대 1이니까 옆쪽에서 이쪽은 0 되는 건 2가 되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은 4 빼기 1 4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1이 되니까 이쪽은 y는 마이너스 3일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썼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다. f-1하고요 f0하고요 f2하고요 f3을 다 구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고 가장 작은 게 최소야. 돼요? 근데 예측 가능한 게 이걸 이렇게 내리면 그럼 여기도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까지면 얘 1대가 최대. 똑같네 어차피. 그 다음에 얘네 둘 때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최소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게 5 정도까지 나온다고 생각하면 다른 걸 볼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돼서 이쪽이 5일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건 안 집어넣어도 되고요. 무조건 5를 대입한 게 무슨 대가 될 거란 얘기야. 최대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최대 최소 할 때 있지. 그때 더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 그래프 그릴 때.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대 1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여요. 이런 거 구할 때.
짜잘한 거에 되게 많이 쓰이니까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얘는 범위가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방정식, 부등식도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건 그래프거든요. 모든 건 그래프인데, 자, 방, 부등식과 미분이야. 그냥 딱 하나만 쓸게요. 이게 그냥 끝이야. 그냥 그리기 쉬운 두 그래프로 분리해라. 이게 그냥 끝입니다. 쓰기 싫어서 그래? 미안해요. 자, 알아서 하세요. 글씨 드구분 하든가, 그죠? 알아서 하시면 되죠, 그죠? 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빼함수거든요. 그러니까 fx equal gx라고 쓰든 아니면 fx 마이너스 gx equal 0이라고 쓰든 결국은 뭐냐면 그냥 둘 다 똑같아, 그네. 둘 다 똑같으니까 그리기 쉬운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보통 그래서 아마 이게 hx equal k 정도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좀 일반적인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 같은 경우 있죠. 부등식. 얘는 그러니까 부등식의 기본, 근의 기준이 이쪽은 방정식의 해니까 그 방정식을 좀 잘 풀어야 돼. 방정식의 해. 그리고 여기에 어쨌든 또 기준 중에 하나 뭐냐면 접할 때니까 그 접할 때를 좀 잘 보시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혹은 만날 때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점이 된다거나 만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좀 약간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얘가 아니면 그 근의 위치를 구한 근의 위치 특히 뭐냐면 이쪽이 이런 거야. 양근이거나 또는 음근이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기준이거든요. 그놈의 기준은 반드시 뭐냐면 이쪽에는 원점이에요. 원점.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어떤 한 그래프를 원점을 지나도록 만들면 원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만들면 거의 끝이야. 양근 음근이 나오는 순간. 그래서 그래프만 가지고 보시면 되고 아마 얘가 교과서에 보통 애들이 뭐라고 어떻게 푸냐면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크대 작네 그거로 문제를 풀었던 것 같거든 애들이. 난 단 한 번도 그렇게 문제를 푼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래프를 가지고 보는 거고 그게 제일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자 문제를 좀 볼게요. 오른쪽 봐봐. 자 23번 방정식 2x 3승 빼기 6x 제곱 플러스 k 이거 23학년도 수능이야 이거. 뭐 물론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얘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쪽은 2x 3승 빼기 6x 제곱이야. 2x 3승 빼기 6x 제곱. 이거는 풀어야 돼 얘들아. 자 23번 그래서 자 이거 플러스 k 이퀄 0이래. 플러스 k 이퀄 0이래. 자 근데 그러니까 막 빵꾸를 뚫어야 돼. 양의 실근의 개수 양근 음근 나오는 순간 무조건 원점이 기준이고 자 그럼 얘를 반드시 원점을 지나도록 만드는 거고요. 취향은 두 가지입니다. 자 누구한테 물어보지? 얘야? 자 너 이거 최고 취향 개수가 양수인 게 좋아? 아니면 k를 유지하는 게 좋아? 양수인 게 좋아요? 그러면 2x 3승 빼기 6x 제곱 이퀄 무슨 넣어서 k라고 볼까? 마이너스 k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기 쉬운 두 그래프로 이게 분리된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y는 얘라는 그래프랑 y는 얘라는 그래프 사이의 관계로 보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 2x로 묶어. x 빼기 3이야. 그러니까 미분 웬만큼 안 해도 다 돼요. 이게 웬만큼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얘가 지금 0인 거고 그냥 이게 지금 3인 거야. 그렇잖아. 이거 이렇게 되잖아. 나중에 적분까지 하면 이것까지 그냥 바로 다 나와요. 그냥 싹 나와. 그냥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여기는 이만큼이 2대1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2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2를 대입하면 8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이쪽은 얘가 마이너스 8이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8. 그럼 얘가 x축이야. 그럼 왜 얘가 원점을 지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냐면 자 원점을 지나게 만들었을 때 자 이쪽은 y는 마이너스 k니까 무슨 축에 평행한 거예요? x축에 평행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자 그러면 양근이라는 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만나면 무슨 근이야? 양근이죠. 왼쪽에서 만나면 무슨 근이야? 음근인 거야. 양근 몇 개 나오라 그랬어요? 2개 나오라 그랬죠. 이렇게 하면 돼요. 돼요? 그냥 마이너스 k 있잖아. 그럼 그게 이거 0일 때 이거 마이너스 8일 때 그 사이면 돼요. 그냥 그게 끝이죠. 오른쪽 두 번 만나라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k의 범위가 0보다 크고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그럼 k는 8부터 0 사이다. 하면 끝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무조건 원점을 지나게. 그게 기준이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게 제일 쉬워요. 애들한테 풀렸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까먹어. 뭐 극대 곱하기 극소? 난 몰라요. 난 그렇게 잘 못 풀어요. 그러니까
물론 풀긴 푸는데 귀찮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할래. 그러니까 만약에 그 극대 곱하기 극소 할 거면 아마 모든 책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얼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는 좀 다른 식의 어떤 해석을 주는 거고 걔는 그냥 그래프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게 난 제일 편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걸로 한 번에 가는 게 편하지 이럴 땐 이거고 저럴 땐 저거고 그렇게 가면 너무 헷갈려요.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양기능분 나온다? 무조건 원점을 시작해 만들면 끝이에요. 알겠죠? 이거야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26번 같은 거 있죠. 애들이 이거 보면 또 그래 이게 뭐냐 이것도 갑자기 또 어떤 범위가 있네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자 26.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이겁니다. 5x 3승 마이너스 10x 제곱 플러스 k입니다. 얘가 항상 이거래. 5x 제곱 플러스 2래. 이거야. 그러면 아니 그냥 넘기라니까? 그럼 5x 3승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15x 제곱이야 그냥 이렇게. 아니 내가 낸 거 아니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넘겨서 나는 이것도 구하기 싫어요. 그냥 2 마이너스 k라고 쓸래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서 k까지 넘기든가 뭐 k 플러스 2까지 넘기든가 알아서 하세요. k는 얘는 근데 아마 남겨야 돼. 이거 같은 경우는 딴 쪽으로 넘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쓰면 5x 제곱으로 묶으니까 x 빼기 3이라니까? 계속 똑같지 않아? 똑같게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여기 0이고 이쪽 3이라는 거죠. 또 2대1이니까 여기 2야 그냥. 나 미분 아예 안 썼잖아요. 그냥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는 8, 5, 40에다가 그럼 여기는 4 곱하기 15니까 마이너스 60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20이다. 마이너스 20. 근데 여기에 범위가 0부터 시작해서 x가 3까지이기 때문에 그냥 빵꾸 여기도 빵꾸 이거야. 0부터 3까지. 그럼 그냥 여기서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겁니다. 그럼 그게 2 빼기 k보다 지금 얘가 크거나 같으래. 그럼 2-k가 이 밑을 가거나 2-k가 아무리 많이 가도 여기까지만 가면 끝날 거란 얘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얘네 둘만 가지고 비교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봤을 때 여기서 최대 또는 최소값이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충분히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모든 건 그래프입니다. 그것만 그릴 수 있으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괜찮으니까 2-k라는 게 이쪽은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끝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k가 크거나 같고 2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답이에요. 최소값 22.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이니까 아니 뭐 별게 없다니까. 그래서 그리기 쉬운 두 그래프로 분리하다가 끝이야. 진짜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별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8번도 보면 이게 2020년이잖아. 그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서로 다른 두 식분을 갔는데 그럼 얘도 이거 넘기면 2x 3승 플러스 6x 제곱이면 또 똑같은 형태잖아 이게. 그러니까 거의 보면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온다니까. 29번도 서로 다른 두 점은 맞는데 그럼 넘겨요. 그럼 얘는 x 3승 빼기 또 3x 제곱이야. 계속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3번 같은 경우가 2014년이긴 한데 애들이 질문하더라고. 그거까지 같이 해볼게요. 그거까지 하고 그 다음 4차 함수 비율 관계를 좀 하고요. 그러면 35를 할까 말까 고민하긴 하지만 20번을 하고 35번 안 할게요. 20번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를 하고 35번 안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복습 생각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자 33. 그러니까 오늘 한 것만 복습을 좀 잘해주세요. 무조건. 자 33번 갑시다. 그러니까 솔직히 양심 고백을 하면 내가 이거를 2학년 때부터 애들한테 가르치거든요. 2학년 때 한 번에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너네가 만약에 이걸 처음 봤다. 아마 그냥 뭐 인강이나 그런 걸 들었으면 무조건 봤을 거긴 한데 처음 봤으면 적용하기 빡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약간 생각을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33. 그래서 생각보다 미분을 안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수 K에 대해서 3차 방정식 x 3승 마이너스 12x라고 쓰고 플러스 22 빼기 4K입니다. 이거요. 이거래. 그럼 이게 양의 실근의 개수, 양의 실근의 개수. 그러면 나 그냥 분리해 이거 12x 이퀄 4k 마이너스 2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게 1단계 분리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 그리기 쉬운 걸로 분류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서 원점 대칭이 되고요. 여기는 지금 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12니까 2루트 3이야. 여기 2루트 3. 여기 0이고 여기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이거 대칭점 교점 대교니까 1대 루트 3이야. 1대 루트 3. 그럼 여기 그냥 누가 뭐를 하면 2죠. 그냥 2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가 되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8에서 24를 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16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차피 다른 건 필요가 없어. 양의 실근의 개수기 때문에 이거 왼쪽은 아예 필요가 없어.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만나는 것만 가지고 보시면 되니까 애초에 그럼 여기서 0도 필요가 없어. 그냥 빵꾸를 뚫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1부터 대입, 자연수니까 1 대입하면 얘를 그냥 이 양의 실근의 개수를 fk라고 했으니까 f1 하면 18이거든. 마이너스 허공을 갈라요. 그럼 얘는 0. 근데 f2부터 시작하면 얘가 마이너스 14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얘가 0이 되기 전까지 음수일 때는 2점씩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 음수는 k가 5일 때니까 이쪽은 f2부터 f5까지는 이쪽이 마이너스 음수를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쪽은 2점에서 만나니까 fk는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거야. 그 다음에 그럼 6부터 집어넣으면 24니까 2 이렇게 하면 여기 한 점밖에 안 만나. 그 다음부터 계속 이거 한 점밖에 안 만나니까 이쪽은 F6부터 시작해서 이쪽은 나와 있는 게 F10까지니까 F10은 1까지밖에 안 나와. 이게 그냥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2가 4개, 그 다음에 1이 5개니까 8 더하기 5니까 13 이라고 쓰면 끝날 거야. 그렇죠? 그냥 이게 끝이야.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보는 게 난 제일 빠르다고 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니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요즘은 모르겠어. 요즘은 모르겠는데 근데 보면 요즘도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교를 쓰든 접교를 쓰든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형태까지 알려준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 이거 써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이제 15분 남았네. 우선 한 대까지 합시다. 거의 다 했거든? 오늘 할 거 되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내가 그 등급 컷으로 봤을 때 2등급 정도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까지 웬만큼 다 했거든요. 자 그럼 보자. 비율 관계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미분에서 0 되는 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 얘는 약간 보너스 같은 느낌이고요. 근데 알아두면 되게 편할 거고 3차에 관한 비율 관계가 있고요. 4차에 관한 비율 관계가 있었고 자 근데 얘는 아직 안 했지만 3차일 때 접점에서 교점으로 가는 접교 이렇게 가는 비율 관계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칭점에서 교점으로 가는 형태가 되고요. 그럼 그게 뭐냐면 얘는 2대 1이었고 1대 루트 3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쪽에서 접교는 인도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접이고 이쪽 교로 갈 때고요. 똑같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좀 억진가? 약간 얕은데 얘는 좀 길어 보이죠? 3대 속으로 그러겠지? 저 야매 이러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그 일반성을 잃지 않고란 말 있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가지고 얘를 AX 뭐냐면 A라고 쓰고 이거 여기 지금 0이라고 쓰고 여기 4K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얘는 X 3승 곱하기 X 빼기 4K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FX라고 쓰면 되니까 그럼 이거 F 프라임 3K가 0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면 돼. 이거 미분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나와요.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면 해보세요. 잠 안 올 때 바로 잠들 거예요.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나 어떻게 정리하는지 다 알아. 근데 그냥 안 하는 거 어차피 니네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무조건 나와. 이게 3K야. 그럼 얘는 3대 1입니다. 3대 1. 지금 3대 1. 여기 3대 1 이렇게. 가끔 쓸 때가 있을 건데 평가원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설이나 그냥 약간 문제집 같은 경우는 쓰면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칭점은 선대칭 가능이라 그랬으니까 누가 봐도 이럴 때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이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는 그래서 얘가 1대 루트 2야. 1대 루트 2야. 1대 루트 2야. 여기 K고 여기 루트 2K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루트 2K 거고요. 이쪽은 0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A라고 쓰고요. X 플러스 루트 2K가 되고 X 마이너스 루트 2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X 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fx. 그럼 여기서 F 프라임 K는 반드시 0입니다. F 프라임 마이너스 K도 0이고요. 무조건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개해가지고 이거 미분해서 집어넣으면 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1대 루트이니까 1대 루트이니까 1대 루트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은 얘는 그냥 얘를 가지고 B로 관계는 1대 루트이다라고 쓰시면 돼요. 1대 루트. 그래서 이게 2하고 3만 있다. 2하고 3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2하고 3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니까 이쪽이 B로 관계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애들이 좀 약간 기억을 하더라고. 접에서 교로 화살표도 찍어줘요. 화살표. 접에서 교로 할 때. 접에서 교로 할 때. 뭐가 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애들이 되게 피카소처럼 그리잖아요. 되게 추상화 그려서 이렇게 좁다가 넓다 이렇게 가면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얘는 접에서 교로 갈 때, 접에서 교로 갈 때 그게 2대 1이고 4차는 얘가 3대 1이고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니까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기억해도 편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 3차는 거의 무조건이야. 3차는 무조건. 그래서 그렇게 보고 변곡점의 위치까지 변곡점의 위치 변비 이쪽은 세 근의 평균이라는 것까지 알면 굉장히 좀 편해질 거라는 얘기죠. 많이 알아야 되는 게 꽤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지만 그 4차 얘기할 때 그 나왔던 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좀 다른 게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17번 같은 경우도 17번 여기서 이제 이게 4차 함수가 2를 기준 대칭이 되는 거고 2를 기준 이렇게 2를 기준 대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일 때 극소기 때문에 여기서 1일 때 그럼 여기가 이제 3일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럼 1일 때 루트이니까 이쪽은 1일 때 루트이니까 이만큼 루트가 얘는 2 플러스 루트이고요. 얘는 2 마이너스 루트예요. 2 마이너스 루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를 따로 해서 가도 상관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20번 하나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20번 하나 풀고. 나머지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양근, 음근 나오는 순간 원점을 기준으로 얘를 시키시면 돼요. 원점 기준 알겠죠? 생각보다 쏠쏠할 거야 그게. 왜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푸는 거랑 목적성이 있게 문제 푸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진짜 시험에 나오면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럼 약간 생각이 들 거야. 자, 그러면 20번. 쟤는 아마 그냥 해도 못할 거예요. 뭐 하면 되게 엄청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번은 바로 그냥 같이 풀어봅시다. 자, 20번. 그냥 풀 사람 푸셔도 되고요. 저희가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x는 t가 두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돼요. 자, 그러니까 y 이퀄 x 4승 나 빼기 4x 3승. 아마 나중에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적응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문제를 보고도 어느 정도 접근이 될 거예요. 10x가 되고 마이너스 30입니다.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2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그 x가 t일 때 A와 B 사이 거리를 FT라고 할때요. FT. 그래서 이제 이게 FT를 구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4차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Y 값의 차니까 이만큼일 거야. 이만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Y 값 차니까 이렇게 얘를 가지고 두 개를 빼서 Y 값을 가지고 보는데 문제는 그거죠. 얘가 어느 쪽이 위쪽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거리를 쓸 때 보통 거리를 쓸 때는 무슨 대값을 사용하죠? 절대값.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틀린 애들도 보고 있어요.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두 개를 빼세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fx 4제곱 4x 3승 플러스 8x 빼기 32가 되고 거기에 절대값을 씌운 게 ft입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보는 순간 절대 안 풀잖아. 얼굴 길쭉한 네가 풀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근데 절대값은 보이는 순간 절대값을 죽여야 돼요. 절대값을 죽여야 되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뭐냐면 얘를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절대값 씌우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자, 근데 되게 좀 개빡치는 게 있어요. 자, 보자.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이겁니다. 리미트. 심지어 극한도 나왔어. 젠장. 자, h가 0보다 클 때 이쪽은 h분의 f라고 쓰고요. t 플러스 h 빼기 ft래. 이거 보자. 그 다음 곱하기 리미트 h가 0보다 살짝 작을 때 h분의 f라고 쓰고 t 플러스 h 빼기 ft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쓸 거면 좀 말이 많긴 해. 그러니까 해야 될 말이 많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단순하게. 자, 단순하게 봐도 돼요. 얘는 방향이 존재하지 않니? 얘는 이게 플러스고 얘는 무슨 넣었어요? 마이너스죠. 그럼 이거 무슨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인데 무슨 틀을 씌웠죠? 리미트를 씌웠죠. 그러면 무슨 변화율인데? 순간 변화율로 바뀌는데 얘는 무슨 계수야? 미분 계수인데 무슨 미분 계수일까? 우미분 계수. 얘는 무슨 미분 계수일까? 좌미분 계수. 그게 0보다 기본적으로 작다라는 건 우미계와 좌미계의 뭐가 바뀐다는 얘기죠? 부호가 바뀌죠. 부호가 바뀔 때 뭐를 지날까? 0을 지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렇다는 건 이 점에서 뭐를 갖는다? 극점을 갖는 포인트야. 극점을 갖는 포인트. 극점을 갖는 포인트를 찾으라는 얘기야. 극점을 갖는 포인트. 그러니까 x는 t에서 무슨 점을 갖는다? 극점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라고요. 돼요? 그걸 찾는 거야. 알겠죠? 자, 그건데 왜 지워야지? 자, 됐어. 이제 이것만 구하면 돼. 이제 끝이야 오늘.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마 개꿀인데 이러면서 그죠? 얘를 gx를 x 안에 있는 것부터 그려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4x 3승 플러스 8x 빼기 30이라고 합시다. 호기롭게 미분한다? 호기롭게 미분해. 자, g 프라임 x 이러면서 그죠? 4x 3승 이라고 쓰고 12x 제곱이라고 쓰고 플러스 8이라고 써요. 오씨 별거 없네? 라고 하는데 얘가 처음에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뭐가 되냐면 좋은 2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y는 이렇게 딱 돼요. 그러면 4로 묶어서 이렇게 됐을 거니까 그럼 이거 0 되는 걸 찾으니까 얼마냐 이거? 5 되면 0이에요? 1 집어넣으면 0죠. 어디요? 이거 오케이. 그럼 잠깐만. 이거고 얘가 그냥 2죠. 어쨌든 뭐 집어넣으면 0 돼요? 1 집어넣으면 그렇지. 여기까지 좋다. 1 빼기 3 0하고 2 여기까지 좋다. 그럼 문제가 이거다. 1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하고 0이거든요. 이러고 포기하죠. 왜? 내가 할 게 아니다. x 빼기 x 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그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뜻깊은 시간을 갖겠구나. 왜?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당연히 무슨 소망을 갖겠니? 이게 허근이 아닐까? 그런 소망을 갖겠죠? 근데 빌어먹을. 자, 봐봐. 이거 오씨 b 제곱 빼기 이러면서 서로 다른 몇 실근? 2실근을 갖죠. 그럼 결국은 극점이 되는 포인트가 3개가 이렇게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이거 자체에서 근데 애매해졌어 이게. 자, 그럼 생각해봐. 어쨌든 뭔가 나오긴 할 거니까 한번 해보자고. 자,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냥 어떡할 거야. 이게 오타가 아닌 이상 근해 공식을 써보면 얘는 x 이퀄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h니까 이건 이렇게 돼요. 돼요? 그럼 서로 다른 몇 개가 나왔죠? 3개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W자 형태 그래프다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돼요? 그런데 되게 공교롭게도 뭐냐면 이걸 봤어야 돼. 뭐죠? 뭐가 있죠? 1이 있죠. 근데 플러스랑 무슨 넣었죠? 마이너스죠. 하나가 플러스 3이면 하나 무슨 넣었는 거야?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무슨 폭이 똑같다는 얘기야? 좌우 폭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폭도 똑같은 거야? 상하폭도 똑같겠죠. 그걸 얻어내야 돼. 그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이게 1인데 얘가 1 플러스 루트 3인 거고요. 이쪽이 1 빼기 무슨 3인 거야? 루트 3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하폭이 똑같아. 상하폭, 좌우폭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얻어내셨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돼. 왜? 근데 여기까지 했어. 내가 똑똑해진 것 같아. 자, 이거잖아. 그죠? 1 플러스 루트 3을 4제곱하면 짜릿하지 않겠니? 시간이 지나 있을 거 아니야? 이거 풀다가 갑자기 하더니 10분 남았습니다. 이러면 그치? 내년에 다시 와야 되나? 이 생각을 하면 끔찍하잖아.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봐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매번 얘기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실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수학 문제 잘 푸는 방법은 약한 놈부터 괴롭히는 거예요. 트래시야. 그죠? 쓰레기입니다. 그죠? 자, 1을 대입했더니 얘는 1이잖아. 그러면 12에서 36을 뺐어. 겁나 마이너스야. 돼요? 우리 무슨 대값 씌울 거니? 절대값 씌울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요? 근데 이걸 절대값 씌울 거면 접어서 들어 올려야 되죠. 이렇게 얼수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니? 돼요? 그럼 우리가 찾는 건 뭐가 되는 포인트를 찾으라고요? 극점이 되는 포인트를 찾으라고. 여기 무슨 불가능인데 극점이니? 미분 불가능인데 무슨 점이야? 극점. 여기도 극점, 저기도 극점, 저기도 극점. 그러니까 오지게 개빡쳐. 왜? 여기까지 했는데 또 몰라. 왜?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그죠? 자, 하차하면서 뭐라고요? 그거 겁나 중요하다니까. 그죠? 내가 낸 거 아니라니까. 그죠? 이거야.
돼요? 무슨 칭성이다. 이야. 돼요? 이거랑 이거 더하면 얼마? 그죠? 이거랑 이거 더하면 얼마? 2. 이 얼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를 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이 정도 할 줄 알면 N가는 거 다 해요. 이 정도 할 줄 알면.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게 내가 써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정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오늘 한 게 오직의 실전이야. 그러니까 이걸 하면 그러니까 적보는 아직 안 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미분에서 N가는 우리가 이제 목표치로 하는 그런 준킬러까지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돼.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연습을 좀 잘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다른 거 안 바랄게요. 그냥 복습만 좀 잘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휴일인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신 분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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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이쪽이 지금 마이너스 2에서 때 2에서 극소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내렸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무슨 숫자이죠? 마이너스 1이죠. 궁극점이 얼마죠? 0이죠. 그럼 여기서 똑같은 직선의 기울기 갖고 있으면 2점이 무슨 차수야? 이게 접이죠. 그렇죠. 2대 1이라 했잖아. 그때 여기 변곡점이 이쪽 가는 거 저쪽 가는 거 똑같이 대칭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만큼 1대 이만큼 1대 이만큼 1이 되겠죠. 1대 1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0이었잖아. 그럼 여기 2 다음 1이고 그 다음 게 얼마가 될 거야? 2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돼요. 네. 네. 아, 네네네네. 네. 네. 이거를 찍어서 했을 때 네. 이게 x 마이너스에서 보는 건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요. x가 어떤 거야? 그러니까 이게 gx일 때 기울이잖아요. 네. 올렸을 때 네. 여기서 gx 기준으로 x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오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gx 기준이 gx도 플러스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모양은 이렇게 따라가는 거 같은데 네. 그 시작점이 여기서 들어서 아, 네, 맞아요. 이게 음수일 거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어떻게 맞아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